안녕하세요. 완성된 브링 온 더 나잇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 무려 5주 5일이 걸린 대장정이었고요. 평소 제가 옷을 뜨는데 풀오버가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가디건이 아니고 풀오버인데 다 연결돼 있는 옷이 5주 5일이나 걸렸다니. 6주를 채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아무튼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마음에 들고 입었을 때 되게 가볍고 따뜻하고 편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제 작업기 이제 이 도안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브링 온 더 나잇이라는 도안, 원래 있던 도안인데 이번에 니팅 라이프 3 화보 촬영을 하면서 거기 메인 모델한테 다시 입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니팅 라이프 3에 수록되어 있는 패턴인가? 라는 착각을 종종 하시는데 얘는 싱글 패턴이고 원래 올드 패턴이었고 새롭게 모델이 입고 나와서 약간 표지 가리가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실도 다 있던 실 그리고 패턴도 다 있던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브링 온 더 나잇이라는 이 패턴은 마리안 이사거의 작품인데 정확하게는 필름 컬렉션 부분인데 이 필름 컬렉션은 뭐냐면은 마리안 이사거가 이제 영화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하게 된 옷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링 온 더 나잇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인고 하니 스팅이라고 하는 영국의 뮤지션에 대한 다큐멘터리 무비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 영화에서 이제 스팅이 자주 입고 나왔던 무슨 자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저는 스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름만 알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다가 이번에 저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의 뮤지션이고 그리고 되게 약간 클래식화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르적 클래식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클래식, 우리나라의 조용필, 이문세처럼 전 연령을 아우르는 이 사람의 그 음악적 방향성이라던가 서정성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이 정말 딱 교본화되어서 스팅 하면은 정말 바이블처럼 클래식처럼 좀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다룬 다큐멘터리 무비의 이름이 브링 온 더 나잇이고 거기에 자주 입고 나왔던 이 체커드 자켓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스웨터 라고 이제 앞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글이 많이 없거든요. 이사거 싱글 패턴에. 이제 필름 컬렉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사이즈로 작업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이 다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거 스피니와 알파카 원 이렇게 합사해서 쓰이게 되는데 여기 300g, 250g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 각 컬러당 그만큼 든다는 게 아니고 50g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색이라서 5, 6에 300g 그리고 알파카 원이 하나, 둘, 셋, 넷, 5색깔이 50g에서 250g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다 똑같고 그리고 여성 모델의 경우에는 똑같이 6색, 그 다음에 알파카 원의 경우에는 한 색깔이 빠져서 4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맨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 이제 보니 스몰이네요. 우리 남편한테 안 맞을만 했어. 원래 제 옷이었지만 맞으면 같이 입어볼까 했어요. 그냥 가슴둘레만 보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라지 하거나 사실 좀 체구가 있다 싶으면 라지도 작아 보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슴둘레가 108cm 그리고 기장이 54cm인데 정말 뚝 떨어지게 나왔어요. 정말로 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게이지가 제법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짜리 네모칸, 이게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 네모당 정사각형 9cm
저는 9cm 딱 예쁘게 잘 나왔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 자가 9cm짜리 자예요. 자, 9cm, 9cm. 이게 이 겉뜨기인 부분을 잴 때랑 안뜨기인 부분을 잴 때랑 살짝 느낌 차이가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이건 살짝 9를 넘는 것 같지만 또 안뜨기 같은 경우에는 딱 9가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체감의 차이 때문에 조금은 이 겉뜨기 부분의 네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9 곱하기 9 게이지 잘 맞게 나왔고, 대신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텐션 해놓고 10cm 게이지가 22코 30단이에요. 그러면은 1cm에 3단이잖아요. 1cm에 3단이면 9cm가 나오려면 27단. 근데 짝수단을 맞춰야 해요. 이 패턴 특징이 인타르시아라는 기법이 사용된, 세로배색 기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홀수단으로 작업할 수가 없고 짝수단으로 맞추려다가 보니까 26단으로 이제 도안에서는 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26단으로 했더니 9cm가 나오지 않아서 28단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바늘은 4mm와 3.5mm가 사용이 되는데 3.5mm는 오직 가터에서만 사용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변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도안은 사실 이사거 도안이 언제나 그렇듯 굉장히 심플한데 이런 그림 차트를 보고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남성 모델이니까 이 아래 거를 보고 있고 이 밑에는 스피니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옆줄은 알파카 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각각의 색깔 배치도를 놓고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로배색이라 속도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겉뜨기 안뜨기만 뜨는 디자인인데 세로배색이라 좀 많이 더뎠어요. 더뎠지만 그래도 해내었다.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이 옷은 앞판, 뒷판, 소매 2장 다 따로따로 떠주는 옷인데 자 보시면 가터를 잡아서 떠주고, 가터는 아까 3.5mm라고 했죠? 가터 잡아서 떠주고, 그리고 고무뜨기부터 바늘을 올려줍니다. 4mm로 올려서 이렇게 고무뜨기 쭉 작업을 해주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사거에서 접근하는 그 두코 고무뜨기 진행 방식은 겉뜨기 2개에서 시작해서 안뜨기 2개로 끝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 연결선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안뜨기가 돼버리고 어느 한쪽이 겉뜨기가 되어버려 대칭이 깨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겉뜨기끼리 만나게 처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접 고려해서 겉뜨기 2 그리고 겉뜨기 2로 끝나는 방향으로 고무뜨기를 떴더니 이 네모네모가 한 번은 안뜨기끼리 만나고 한 번은 겉뜨기끼리 만나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 네모 한 칸에서의 겉뜨기, 안뜨기를 더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옆선 연결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에서의 딱 좌우 대칭을 볼 것이냐, 그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고 나의 취향 차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고무뜨기 뜨고 바늘 바꾸지 않고, 바늘 이미 여기서 바꿨으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패턴을 넣어주면서 세로 배색을 뜨면서 올라갑니다. 이 세로 배색을 뜨면서 올라갈 때 이 세로에 해당되는 실들은 스피니이고 합사해주는 가로 실은 알파카 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로 실은 이 목 부분을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끊어지는 구간이 없는 반면에 가로마다 바뀌는 알파카 원은 저 같은 경우 28단 단위로 실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떠서 올라가다가, 제가 며칠 입고 다녔더니 머리카락이 엄청 걸려있는데, 입고 올라가다가 목 부분에서 어깨 경사는 없는 대신에 목 쉐입은 해줘야 되잖아요. 목 부분에서 곡선 부분 코줄임 처리를 해주고, 코줄임을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무뜨기에도 인타르시아가 들어간다는 거. 고무뜨기 부분까지 다 세로 배색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무뜨기 부분은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바늘 주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 제가 입는 옷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작하는 옷들에 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고무뜨기를 이 밑에 있는 패턴이랑 같은 바늘 호수를 유지했다가는 목이 좀 많이 넓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이 좀 휑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아예 이 목 부분만 좀 바늘을 조정을 해볼까 해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고무뜨기 바늘 바꾸지 않고 도안대로 진행을 했는데, 윗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목 넓은 게 조금 신경 쓰여서 3.5로 줄여줬고, 그래서 가터는 3.0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잘 바꾼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조금 목 부분이 헐렁헐렁 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모델은 라지 사이즈를 입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 소매의 끝부분이라던가 팔이 저렇게 넉넉한 길이감으로 나온 거는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뒷판은 좀 더 심플해요. 뒷판은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고무뜨기로 넘어갑니다. 뒷판 보면 이게 지금 입고 다니고 약간 그 옷의 모양 때문에 어깨가 솟은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 자체가 동일한 단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결국 이렇게 맞춰져요. 결국에 뒷판은 그냥 완전 네모네모 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곱하기 6의 네모로 작업을 해서 그냥 어깨에 해당하는 코수, 목에 해당하는 코수, 어깨에 해당하는 코수 이렇게 코만 나눠서 걸어두시면 되고, 다 뜨면 우리 항상 하듯이 3D 바인드 오프 이용해서 어깨, 코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목 부분을 먼저 완성을 했더랬어요. 항상 어떤 옷이든 바텀업이든 탑다운이든 저는 목을 먼저 마감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전체적인 기장이라던가 소매 부분이 조금 더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소매를 먼저 다 뜨고 나중에 목을 처리하려고 하면 목을 뜨면서 편물이 살짝 더 올라가거든요. 얘가 아무래도 힘을 받게 되니까. 그럼 그 편물이 올라감과 동시에 내가 세팅해둔 소매보다 조금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소매 길이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소매가 짤뚱한 걸 안 좋아하니까 목을 항상 바디가 끝나면 제일 먼저 작업을 해놓고, 혹은 탑다운의 경우 바디가 끝나기 전에 목을 작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소매 길이와 아랫단선 길이를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어깨 입고 목 완성했다면 평소라면 옆선을 이었겠지만 이번에 옆선을 잇지 못했어요. 왜냐면 소매를 주워서 내리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소매가 인타르시아다 보니까 여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왔다 갔다 뜰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불편했을 거거든요. 소매 같은 경우 이렇게 옷이 다 펼쳐져 있다고 상상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절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특정 단수에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소매코를 인타르시아를 이용해서 줍는 거예요. 처음에 주울 때부터 아예 색깔을 바꿔가면서 줍고, 이 부분도 다 줍는 건데 스몰 사이즈 한정인 것 같진 않고, 이건 라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여기 단수, 여기 단수, 여기 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단수가 같고 여기는 단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목 부분의 경사 처리를 위해서 단이 좀 더 높아졌어요. 이 높아진 단만큼 색깔을 바꾸지는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다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서 주어야 하는 코수, 이 부분에서 주어야 하는 코수, 그리고 요만큼에서 주어야 하는 코수,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통해서 균등하게 코를 주운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서 코줄임을 해가면서 펼친 상태로 소매를 떠줘요. 근데 이제 소매를 뜰 때 제가 진짜 팔이 길거든요. 키는 작은데 키 대비 팔이 길어서 저보다 키로 한 10cm 큰 사람들이랑 거의 팔 길이가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 몸 사이즈, 그 기장에 맞춘 옷의 팔이 실제로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항상 저의 스웨터들을 보면 허리는 짤뚱한데 소매는 너무 기니까 비율적으로 이상해 보이지만 입으면 또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 옷은 평소와 다르게 기장은 너무 긴데 팔은 딱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무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었어야 됐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보니까 이 도안이 입었을 때, 자,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이면 이 앞면에 소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오른팔이고요. 이렇게 소매가 내려오게 되면 이쪽 배색하고 이쪽 배색하고 같고, 여기하고 여기 같고, 이렇게 배색이 서로 동일한 색이 사용된 배색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거를 다 뜨고서야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는 얘가 다 떴지만 짧아서 더 뜨기에는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을 더 뜨자니 얘가 이만큼 여기만 이렇게 길어져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이 허락해주지 않았어. 그러느니 그냥 어차피 겨울옷이고 속에 긴팔 하나 더 입어서 그 긴팔이 이 밑으로 조금 더 나오게 제가 옆에 사진 띄워드릴 건데, 그렇게 그냥 입고 얘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길이를 맞추면서 소매단과 아랫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쪽 소매도 똑같이 이제 코줍고 뜨면서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옆선을 한 번에 싹 연결을 해줬어요. 전부 다 세로 입기. 그리고 이제 엄청난 실정리를 맞춰주고 나니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한 게 수요일인가 그렇고 목금토 내내 공방에서 입고 돌아다녔어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약간 저의 의식 같은 거예요. 다 뜨고 나면 며칠 동안 입고 다니면서 이거 이런 옷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고 수강생분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다들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뻤다는 이야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실소유량일 텐데,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놔볼게요. 스피니 먼저. 스피니 사용된 것들이 2S, 6S, 7S, 8S, 47번, 30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얘네랑 세트로 묶이는 알파카 원, 22S, 27S, 28S, 47, 30 이렇게 이용이 됐어요. 봐도 제법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번에 시작하면서 무게를 안 달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을 깐 것도 있고 있던 실을 쓴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어쨌든 있던 실도 엄청 조금만 써서 1, 2g도 안 썼던 거라 50g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남은 수량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밀양저울 쪽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스피니 E2S, 스피니 E6S, 스피니 E7S, 스피니 E8S, 스피니 47. 이건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각종 엣지에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니 30. 자, 그리고 띠지 벗기고 재볼게요. 알파카 E2S, 알파카 E7S, 알파카 E8S, 그리고 알파카 47. 다음에 알파카 원 30.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엄청 다채롭게 실이 이거 하나로 다 뜰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문제는 소분해서 누구랑 같이 뜨기에는 애매한 양으로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걸 뜨시고 싶은 분들은 실 소유량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사람 손땀이 다르고 스몰 뜰지 라지 뜰지 여성형 뜰지 다 저희가 모든 거를 감안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손땀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9cm, 9cm가 딱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 이거 하나로 2명이 뜰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명확하게 답을 절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간혹 그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절대로 하나라도 더 팔려고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유량 예측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거를 다 하시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토스를 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부족한 거, 뭐 필요한 거 해서 뜨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거를 토대로
나는 스몰만 뜰 거야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실소유량 중에 반볼 미만으로 사용된 애들만 뭐 하나를 해가지고 둘이 나눈다든지 뭐 그렇게 해보시거나. 참고로 저는 스와치 안 내고 시작했어요. 스와치 안 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고, 스와치 작업까지 해보신다면 또 소유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색이 다양하게 합사로 들어갈 때는 실소유량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만큼 들고 이만큼 안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ring on the Night이라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실소유량, 제가 어떤 부분 조금 다르게 작업했는지 뭐 그런 것들 소개를 드렸고요. Bring on the Night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할게요. 어느 날 제가 괜시리 저녁에 작업실에 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퇴근하려고 그랬나? 아니면 저녁에 잠깐 들리려고 했나? 저희 유리문에 편지가 하나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주인분 그 세대 쪽하고 상가 쪽하고 우체통을 하나로 쓰는데 제가 가서 잘 확인을 안 해서 항상 이제 주인분이 갖다 문에 꽂아놔 주시는데 문에 빨간색 편지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어떤 게 꽂혀 있었냐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한번 자랑을 했던 이야기인데 시마다 토시유키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일단 너무 기쁘게 당황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안 하고 뭐 우체통을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송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막 그런저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내가 편지를 하나 보냈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오다니 하는 그런 당혹스러움, 기쁨, 반가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정말 다 성격이 보이는, 일단 저는 우표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 우표가 일본은 이런 우표를 파나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뜨개를 하는 편물, 대바늘 편물, 그리고 실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 왜 막 코바늘, 마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작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일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제 우편 발송이 되는 그런 우표라는 뜻이겠죠?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저를 뜨개를 통해 알게 되셨으니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넣어서 우표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1차 감동. 근데 이 글씨 직접 쓰신 거예요. 느린 멜로디, 백혜선 귀하,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심지어 주소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주소를 그대로 한글을 예쁘게 또박또박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걸 썼을 수 있으니 불안하신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에 이제 미리 연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편지를 개봉을 했죠. 너무 흥분해서 찢어먹었어. 이렇게 이번에는 뜨게 하는 소녀가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제법 이게 볼륨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촉이지? 하고 열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에클로그의 새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대단히 비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일본은 아직도 카드, 연하장 주고받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위에는 한글, 밑에는 일본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 이름 앞에는 맞았는데 여긴 틀리긴 했어. 개명할까봐요. 백효선으로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카드 짧은 편지에 이제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에클로그 새 스와치를 떠서 아이코드 엣징을 둘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내가 뜸? 진짜 내가 뜸? 이런 뜻인 거예요. 얼추 대강 그쵸? 아마 세탁도 하신 것 같고, 왜냐면 제 앱글로그는 세탁을 안 했는데 이 편물 모양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거 보고 아 나도 세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아이코드 엣징까지 둘러서 이걸 직접 떠서 보내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촉촉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굉장히 따스해서 그게 언제나 저의 딜레마적 마음속에 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많단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취미와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뜨개라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가진 작업인데,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나는 좀 스스로 저는 제가 좀 건조하고 딱 필요한 것만, 용것만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막 그런 거를 굉장히 노력해야만, 그리고 언제나 신경 쓰고 있어야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지만 이행할 수 있는 일종의 퀘스트인데, 이런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게 본투비인 건지, 이런 거는 DNA에 박혀 있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는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해보질 않았어요. 뜨개인끼리는 뜨개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완제품이거나 뭐 패키지거나 뭐 이런 류의 생각까지는 해봤지만, 이런 작은 스와치를 선물로? 거기서 너무 일단 충격이었고, 이런 편지 이런 것들을 국제 발송으로 보내준다는 그 감각부터가 이미 저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감각인데다가, 이제 저도 그렇다고 베푸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베풀 때의 그 감정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상대가 막 대놓고 싫어하진 않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왜 줬어?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는 표정을 해주지만,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되게 기쁜 감정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상황상 요즘 또 워낙 편리하게 잘 되어 있으니 모바일로 보내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그게 더 사실 간편하고 받는 사람도 오히려 부담이 없고, 그렇게 조금 선물이지만 뭔가 휘발되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선물과 편지를 받으니까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나 이거 줬어? 이런 뭔가 마크? 표시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올해도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일을, 축하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어를 위한 장치로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말 해결하듯이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까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전환해보는 계기가 됐고, 진짜 약간 또 이건 다른 의미로 저는 누군가를 애정하는,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엄청 행동으로 발현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 그러면 콘서트에 가야지 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난 누가 좋더라고 정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예를 들어 유퀴즈에 나왔어. 그거 한번 봐볼까? 정도까지 해서 끝나요. 근데 이 시마다 선생님의 작품은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책에 있는 작품들을, 제가 갖고 있는 뜨개의 책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떠본 게 이 선생님의 책이란 말이에요.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간접 체험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 나름에서는 가장 딥하게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이분인데, 근데 사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멀리 있는 저한테 편지랑 이런 선물을 주시니까 굉장히 그래도 조금 특별한 관계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가 닿고 그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를 안 해줘도 되지만 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들게끔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포인트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도 좀 감정적으로 많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이라 계속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이 또 자산이 돼서 나도 남한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카드였어요. 이 카드 하나와 작은 6cm 정도의 스와치 하나가 저한테 며칠간 좀 큰 울림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도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액자 고르고 있어요. 이 예쁜 친구들을 기념할 만한 액자를 고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뭔가 굉장히 고르게 되는, 며칠 계속 서칭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까지 계속 이반저반 갖고 다니면서 수강생분들한테는 자랑했거든요. 이런 거 받았어요 저 이러면서. 아무튼 느린 멜로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도 공개 자랑을 해봅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제 힘이 좋아져가지고 푹 찢어버렸어. 오늘 앞 내용이 잊혀지진 않으셨죠? Bring on the night. 이렇게 저렇게 작업했다라는 FO 이야기와 그리고 일본에서 온 반가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올해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촬영하는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인데 제가 편집을 언제 맞춰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2024년 안에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면은 아마 올해 더 뭔가를 촬영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해 넘어가는 인사를 해보려고 해요. 올 한 해도 다들 정말 감사했고, 느린 멜로디를 알리는 채널을 하나 더 열어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일방적 소통이에요. 이렇게 막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린다거나 막 좋아요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생각을, 제가 했던 작품들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유튜브가 하나 더 늘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우리는 또 내년에 만나요. 안녕.